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처리기술사 답안지 작성 관련해서 답안지 작성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1교시에 답안의 유형을 좀 여러 가지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1교시 답안지를 작성을 할 때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드린 기본형을 제외하고 기본형을 변형하는 형태의 다양한 답안지 작성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단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일단락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 부분이 사실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단락과 이단락의 가나의 경우에는 아마 거의 공통으로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보통은 3단락은 필요에 따라서 쓰거나 아니면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단락의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를 몇 가지 유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유형은 문 쓰고 일. 예를 들어서 어떤 토픽이 좋을까요? 최근에 디지털 DNA라는 토픽이 있고 답을 쓰고, 네. 일단락을 쓸 때 한국형 뉴딜의 핵심 디지털 DNA의 개념, 보통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지금 디지털 DNA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일단락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도식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3줄 정도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인과관계에서 많이 쓰는 형태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한국형 뉴딜 그리고 디지털 DNA,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겠죠. 한국형 뉴딜에서 디지털 댐 또는 댐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데이터 댐, 그리고 지금 보시면 DNA 같은 경우는 데이터 그리고 네트워크 AI 활용 확대. 예를 들면 지금 요 문장으로 하나로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 이제 필요 요인으로서 이런 식으로 기인을 해서 일단락을 도식화를 그리고, 네, 한국형 뉴딜의 기반 기술로서 데이터, 네트워크, AI에 대한 기술 가속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 뭐 이런 식으로, 이 지금 현재 내용은 좀 틀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도식을 먼저 그리고 이 정의를 써주는 형태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같은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한국형 뉴딜의 핵심 디지털 DNA의 개념, 그리고 나서 정의를 쓰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똑같이 한국형 이런 쭉쭉 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일단락이면 일단락이 지금 3줄밖에 안 되는 거죠.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 1.5페이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페이지의 양을 조절을 하고
혹시나 내가 잘 모르는 문제들을 처리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한국형 뉴딜의 핵심 디지털 DNA의 개념. 디지털 DNA 같은 경우는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특징도 좋지만은 등장 배경이라든지 구성 요소를 써주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정의 아니면 특징이나 등장 배경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줘도 좋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금 3가지 템플릿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10문제에 대해서 10문제를 하나의 그 템플릿으로 쭉 쓰게 되면 답안지 자체가 조금 지루한 느낌이 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 심사 평가하시는 분들이 보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형 플러스 이 3가지 방식을 좀 활용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템플릿이 지금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안지를 쓸 때 지금 이렇게 도식을 이용하는 부분과 단순하게 정의를 넣는 부분, 그리고 표 단위로 표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 이 3가지 방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1교시에 대한 1교시 10문제가 일단 이 각각을 2개씩 적용한다고도 해도 8개입니다. 여기서 2문제는 같은 유형을 쓴다고 해서 3, 3, 2, 2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면 이 구성 자체를 약간 혼합을 해준다면 답안지가 지루하지 않고 좀 읽는데도 재미가 있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렇게 템플릿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은 도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도식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겠죠. 대부분 모형자를 많이 쓰시니까 저도 모형자를 쓰는 편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요인이 있을 거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부분이 만들어지는, 그러면 지금 이 구조로 간다면 여기가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래서 코로나 극복, 새로운 시장 창출, 디지털 DNA,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림은 결국 자신이 아는 수준을 기반으로 하게 될 거고요. 지식이 많을수록 이러한 그림은 조금 더 높은 퀄리티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1교시에 지금 3가지 유형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도 지금과 같이 이러한 유형, 이 도식과 정의, 표를 이용하는 부분을 기본형하고 같이 혼합을 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답안지의 품질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1교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2단락에 대한 부분은 사실 모범 답안이나 기존의 구성도들을 좀 활용하면 되실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표 같은 경우는 2단락 나의 표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는 기본적으로 3단표를 보통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1교시는 3단표에 6칸, 그 9분자까지 해서 7칸으로 해서 9분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기술이나 여기가 9분, 주요 기술 또는 구성 요소, 요소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상세 기술이나 특징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본 구성이긴 한데 저는 조금 다르게 구성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6줄을 쓴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강의 중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나온 기술들은 제어 센서,
통신, 판단, 서비스, 보안. 뭐 이런 식으로 구분자를 잡아주고요. 여기에 주요 기술로 해서 주요 기술 대표적인 걸 써준 다음에 여기에 상세 기술로 써버리면 지금 답안지 자체가 기술로서 표를 모든 걸 구성하게 됩니다. 기술사 답안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기술 요소가 많이 들어가고 키워드가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답안지들이 결국은 장점이 있고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답안지를 작성할 때 처음 답안지를 작성하시는 분이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기본 구성으로 많이 활용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높아졌을 때는 이것을 버리고 다른 형태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단순하게 표를 했을 때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여기를 없애고 이쪽을 통으로 쓸 수도 있게 되겠죠. 뭐 이런 식의 그 좀 변형을 많이 주는 것도 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조건일 것 같습니다. 네, 좀 설명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표에 대한 부분 자체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